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작권법과 AI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먼저 질문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법 내지 객체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네. 그리고 만약에 AI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기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도대체 법과 제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AI가 기계가 만든 창작물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현행법은 사실 프로그래머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AI 알고리즘 제작자나 유저, 그 프로그램을 사서 이용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판결이 노바 프로덕션과 마주마 게임즈에서 있었고요. 이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자신이 AI 창작물, 기계가 자신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건데, 이건 아직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저작자, 바로 프로그래머와 유저, 이렇게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AI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설이 있는데, 이 퍼블릭 도메인설에 의하더라도 많은 고화 저작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알고리즘 프로그래머나 유저가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해야 되는데, 저작물에 AI가 창작한 경우에 과연 이 둘이 공헌을 했느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작물에 저자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지능과 지식, 지혜에 대한 건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서커스단의 아주 어린 코끼리를 아주 작은 나무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도 코끼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줄을 못 푸는데, 나중에 코끼리가 충분히 커서 이 줄을 충분히 끊고 나무도 끊을 수 있는데 그때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과연 AI는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당연히 AI도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건 100%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지혜의 문제가 걸리는데, 특이점, 싱귤러리티라는 시점이 오면 모든 AI 관련된 과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지식이 인류 전체의 지식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아마 빠르면 10년 안에도 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혜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얻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면 기계도 지혜를 당연히 얻게 되겠죠. 지금까지 인류만의 어떤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지식과 지혜가 기계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지혜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모든 지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없을지라도 뭔가를 시도하고 창조합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주 극소수거나 몇천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죠. 뭐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위바위보 같은 거, 이걸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포커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여행,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도 사람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컴퓨터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가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저작권법과 AI를 하면서 만든 거고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들과 이런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문자에 초점을 뒀습니다. 디지털 문자를 만든다면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AI의 어떤 저작권 문제에서도 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문자는 아날로그 문자고 49개에서 50개 정도 되고, 언어는 5,000개에서 2만 개가 되는데 서로 소통이 당연히 안 되죠. 영어를 쓰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 내가 영어를 할 줄 아거나 상대방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게 현대 시대인데, 그런데 또 현대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당연히 소통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하고도 해야 되고 생명체랑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 문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0, 1, 2, 3, 4, 5, 6, 7, 8, 9 10가지 숫자의 기초 철자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로 2 곱하기 2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만 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의미냐면 이거 어휘를 띄워놨거든요. 예를 들어 there is no doubt, 이런 문장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한자로. 예. 그리고 현대는 프로그램의 시대이기도 한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래머가 극히 적죠. 그런데 디지털 문자는 이 문자 자체가 프로그램 언어가 얼마든지 되고, 심지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컴퓨터의 기계어 수준, 레벨 수준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의 역습이 가능합니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데 당연히 프로그램과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그런데 디지털 문체는 바로 플랫폼 전 단계의 영역으로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영역인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자체 암호가 문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컴퓨터랑 소통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또 과학기술, 물리학, 수학, 심지어는 철학, 역사까지 직접 표현이 가능하며 더 논리적이고 정교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런 거를 봤을 때 키보드의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문제, 가령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열자, 숫자로 모든 언어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없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우에 기초 문자를 활용해서 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문맹률을 낮추고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 500페이지 분량의 책의 의미 자체를 한 페이지로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개발사가,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코드셋을 유니코드셋이라고 하는데 코드셋을 만들게 되는데 스탠다드를 기업들이 정하는데 당연히 서로 불일치합니다. 예. 쉽게 얘기를 들면 아래아 한글과 MS 워드의 한글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를 MS 워드에서 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호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지만 직접 여기에서 열려고 그러면 다 깨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프로그램과 북한의 한글 프로그램이 분명히 다릅니다. 코드셋이. 왜냐하면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프로그램 문자 코드셋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저작권 문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소통이 된다면, 세계 단위의 소통이 된다면 보다 나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10분. 네. 10분 걸렸어. 지금 18분이니까